하시는데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마이크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줌을 털어놓을 필요 있습니까? 네네. 손상분이 얼굴 없이 소리만 들리니까 이상하네요. 예, 지금 마이크 상태 괜찮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월요일 저녁반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은 합니다. 12월 달에. 그러고는 목요일 날 주간반은 12월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녹음하시잖아요. 그죠? 나름 또 이렇게 그 녹음하셨던 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예, 카메라가. 우리 참 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되죠. 뭐, 스폰서가 다 잘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의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중의대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라 저는. 제 아마 사주팔자에 뭐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막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거 있잖아. 아프다 이러면 막 이렇게 낫게 해주려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팔자에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뭐 망상이 될지 현실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을 좀 또 하게 됐어요. 공부할 때마다. 이건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 있죠. 와,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그래,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여기서 공부한 게 어디 안 간다니까요. 자, 사설하고.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 했지? 어떤 사람이랬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저녁팀들은 알아맞추던데, 주간팀들은 못 알아맞추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 내 마음과 몸을 잘 챙기는 사람. 예.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본인이 스스로 챙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미 크라운 엠버스가 제일 똑똑한 게 아니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박사님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박사님 3주째자 강의인데, 자, 우리 큰 박수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3주차 강의인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 하게 되죠. 소화계통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화계통에 대해서 소개도,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소화계통, 다음 주에 이제 순환계통, 그 다음 주에 이제 호흡계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맹자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학력고사 치신 세대들은 그때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맹자의 군자삼락 이런 거 국어 교과서에 그때 막 나왔죠. 뭐 앙불개 어천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었고 부부작의 사람에게 거르낄 게 없다면 제1랑냐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기쁨이고, 부모 구존하시고 부모님이 모두 다 생존해 계시고 형제 무고하면 형제가 다 건강하게 잘 살면 제1랑냐고, 앙불개 어천하고 부부작의 나면 2랑냐고, 덕천하 영재하여 천하의 인재를 얻어서 이 교육지 그들을 교육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군자의 세 번째 기쁨이다. 뭐 이런 이야기 됐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요즘 참 사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맹자의 군자 삼락에서 Recording in progress.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걸 그 성인이 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 성인을 길을 걸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듯이 내가 느낀 그 기쁨을 누군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더 큰 기쁨이죠. 이게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남이 훔쳐갈까 걱정하지 않는 재산이고 내가 입 열지 않으면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잖아요. 내 재산이지만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지는 재산이고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100사람과 나누면 100배 커지는 거죠.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거 100명이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익히고 깨닫고 그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들이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강의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강의가 이 시간에 열리고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 그때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연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과 뭔가를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일을 나는 겪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인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이 해부생리, 양방해부생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게 의식을 교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소화기관 또는 소화계통에서 우리 몸의 소화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기관이 어디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간, 위, 췌장, 소장, 뭐 다 관여는 하지만 이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위는 소화에 관여하지 않아요. 위는 소화기관이긴 한데 소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먹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계적인 소화에 대한 정의는 입으로 들어온 것을 저장하고 씹고 분해하고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계적인 소화고 이게 화학적인 소화는 고분자로 들어온 음식물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저분자의 영양소로 바꿔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당대사, 탄수화물대사, 단백질대사, 지방대사를 해가 가장 작은 분자 상태로 저분자의 상태로 만들어서 내 몸에서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소화죠. 그러니까 이게 위장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부수고 또 소장에서 또 부수고 또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내 몸으로 사용하는 이 과정이죠. 그럼 마지막에 흡수되는 것은 당, 단백질, 지방, 뭐 무기염류, 물 또는 비타민 뭐 이런 주들이 흡수가 되어져 가지고 내 몸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자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었을까?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배고픈 신호죠. 배고프다는 신호. 인간의 몸이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 인간이 내를 굶기면 어떡하나? 이거 아닐까요? 이거? 이 인간이 내한테 맛있는 걸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포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세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세포와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데 이 공존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번 4시간, 5시간마다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 그걸 씹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 넣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우리한테 행복한 과정은 사실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도 밥통에 밥이 가득하면 배가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평생 동안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자꾸 먹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만들게 되고 자꾸 입맛을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이 사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폭해버려요. 병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병이 나게 되면 그 통증을 못 이기니까 수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다시 배고프다는 신호를 몸은 자꾸 주는 거죠. 억지로라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먹게 만들어서 세포가 생존하려는 거죠. 그렇게 세포가 생존하자면 우리의 몸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학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학문일 수도 있지만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를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지만 몸 쓰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몸을 또 대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함부로 쓰거나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병이 자꾸 깊어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몸이 자기 세포는 뭐 안 돼서 이런 경우에 세포 자멸사람 됐잖아요. 세포 스스로가 자멸 길이를 택해버려요. 그럼 세포가 저거들끼리 협심을 해가지고 우리 막 단체로 그냥 자멸하자 하면은 결국은 그 몸은 구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포와 살아가면서 세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몸과 대화하는 법 이거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의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화예요. 소화는 우리 몸을 지켜나가야 되고 구성해 나가야 되는 제1번지라는 거죠. 내가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단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어떻게 뭐 세포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먹느냐. 근데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 몸이 알아서 해야 돼. 정상적인 몸이라면 정상적인 소화를 시켜낼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몸이라면 정상적인 소화를 못 시켜내겠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면은 소화는 무엇을 하느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작을 하죠. 소위 말해가 넣어서 분비를 합니다. 분비를 한다는 것은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액들이 필요해요. 췌장에는 췌장액이 필요하고 우선에 우리 침에 입 안에서 침샘이 필요해요. 그죠? 입에서 침샘이 필요하고 입을 넘기고 내려가면 위장으로 가죠. 위액이 필요하죠. 위장이 소화를 시키고 나면 또 췌장이 또 소화에 관여를 해요. 췌장이 소화에 다 관여해요. 위장은 소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췌장은 단백질 소화에도 관여하고 지방 소화에도 관여하고 탄수화물 소화에도 다 관여해서 전부 그 효소를 다 배출합니다. 유일한 기관이에요. 췌장이 유일하게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에 효소를 배출해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위는 단백질 대사에 약간 관여할 뿐이고 효소도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효소를 2개를 내어가지고 단백질 대사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지만 지방 대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췌장이 다 있어요. 췌장이 이제 대단한 기관이죠. 길이도 12cm 정도밖에 안 되고 조그만한데 굉장히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게 호르몬을 배출해가지고 혈당량으로서 사람을 올매어가지고 소화를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췌장이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액이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는 췌장액이 분비되고 소장에 가면 소장액이 분비되고 액들이 막 분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액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위에는 위산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야 돼요. 왕성하게 분비가 되죠. 이게 왕성하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늙어가면서 세포들도 늙어가고 하면서 이게 위산 이런 게 왕성하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노화의 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소화액들이 많이 분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죠. 흡수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소장에서도 흡수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들을 잘게 부수어서 왕성하게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작용이 안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소리 말 살도 안 찐다든지 몸이 자꾸 먹는데도 여유가 간다든지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 분비 흡수를 통해서 배출도 해야 되잖아요. 소화에서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또 대장에서도 배출을 하기 위한 운동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운동이 발생을 해야만 원활하게 음식물이 밀려서 내려가가 어떻게 운동은 입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입에서 저작 운동이 일어나고 식도를 타가지고 연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위장으로 도달하고 위장에서 다시 죽으로 만드는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위장이 내려가고 나면 12위장에서 또 흡수하고 연동하고 저작하고 막 이런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4단계의 운동을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에서 대장의 운동이 다시 3단계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S결장 직장으로 통해 가지고 배출하는 또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고 끝없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적게는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길게는 72시간 동안 소화작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게 배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4시간이 걸린다. 오늘 먹은 게. 이 소장이라고 하는 기관, 대장이라는 기관을 거쳐서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경우에 12시간 걸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24시간, 심한 경우에는 72시간. 그래서 3일 동안 병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못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쌓이는 거죠. 쌓이는. 계속 대장에 쌓이고 소장에 쌓이고 쌓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제일 정상인 건 12시간 만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24시간 안에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 과정, 전 과정, 내가 입에 넣어서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전부 흡수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배출해내는 이 전 과정을 합쳐서 우리가 소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이건 우리가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또 자, 이게 이제 소화는 기계적 소화, 저작운동, 연동운동, 혼합운동 등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드렸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영양소가 어떠한 소화 과정을 겪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샘플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기관이다 하면 1차적으로 만나진 게 입이죠. 입에서는 소화액이 나옵니다. 뭐 침이 나와요. 이 소화액은 소화효소와는 다른 소화액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위한 우리 몸의 체액의 분비물들이에요. 분비물. 그래서 이게 이제 침이 나오죠. 여기에서 침 안에 이제 효소가 있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는 아밀라제라고 배웠죠. 이게 이제 아밀레이스, 요즘 이제 신조용어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레이스로 끝나요. 이게 아밀레이스, 라피페이스, 말테이스, 펩티데이스, 이게 이스로 끝나. 끝이 다. 이스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로 끝나니까 이건 다 뭐예요? 끝이 닌이나 이드나 온이나 롤이 아니죠. 호르몬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호르몬이 아민계라면 끝이 인으로 끝날 거예요. 다. 인으로 끝나거나 할 텐데 이게 아민계가 아니죠. 이드나 온이나 롤로 안 끝났어요. 이건 전부 다 호르몬이 아닌 효소다. 효소의 이름은 대부분 이 이스로 많이 끝나요. 보면은 이게 페이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페이스, 레이스, 또 이것도 테이스, 데이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에서 침샘이 나오면은 입 안에 효소가 있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녹말을 이제 부수죠. 부수고 위장으로 내려가면은 위액이 나오죠. 이 위액이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가 나옵니다. 페트병 한 병 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죠. 위액이 하루 종일 이제 분비가 되는 게 이게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위액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펩신이죠. 위산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호르몬 하면은 펩신이에요. 이게 위산을 나오게 해야 되거든. 위산이 안 나오면은 이게 소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산이 펩신이 분비가 되어야만 이거를 전부 1차적으로 뭐 합니까?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도 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위산 때문에. 이 산도가 1에서 2 pH 정도 됩니다. 최고강 산도예요. 어떤 학자들은 0.5 pH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5 pH에서 3 pH까지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1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염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탄수화물 대사나 지방 대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썰개가 지방 대사에 관여하죠. 간에서 나온 썰개가 지방 대사에 관여하죠. 이자액에 보면 녹말 대사에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가 단백질 대사에 작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라이페이스, 이게 옛날에 리파제 하는 게 이 라이페이스죠. 이게 라이페이스가 지방 대사에 직접적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장에 가면은 또 소장액이 막 나오죠. 소장액도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액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화액은 침샘부터 침샘 위에 췌장액, 소장액 전부 다가 평균 1리터 전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건 3리터까지 나오고 2리터까지도 나오고 제일 적게 나오는 게 1리터인데 침이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나와요. 그래서 기본 1리터는 나온다 이래 보면 돼요. 무조건. 1리터라 하면 적은 양이 아니죠. 이게 소주 2병 반 정도, 소주 거의 3병 가까이 나온다. 이게 침에서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소장 소화 요소도 지방 대사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말테이스라고 해가지고 당 대사에 관여하고 펩티데이스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대사에 관여해요. 그러니까 당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에 다 관여하는 소화기관은 유일하게 뭐다? 췌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화기관은 이 췌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소장이 때리 부수고 이동시키고 흡수하고 운반하는 기능을 하지만 전부 다 관여하지 못해요. 지방대사에 관여를 못해요. 지방대사 만약에 췌장에서 지방대사를 관여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이런 포도당은 때리 부수면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당분은 때리 부수면 맨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가게 되겠죠. 단백질 때리 부수면 아미노산이 되죠. 지방은 때리 부수면 뭐가 됩니까? 지방은 때리 부수면 하나로 안 남습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남습니다. 그 지방은 왜 특수한 대사를 세포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래요? 떠거리가 커요. 덩치가 커. 그래서 일반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동그란 머리통에 다리가 3개 달렸거든. 3개 달리는데 맨 마지막으로 부수면은 머리통에 꼬리 하나 달린 거하고 다리만 2개 달린 걸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지방산이고 하나가 모노글리세리드예요. 나중에 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또 합쳐져서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지방 대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지방이. 여기 보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가 됐죠.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 쉽게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 분해가 하나로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대사를 진행합니다. 소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간에서도 할 때 모세혈관을 타고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방은 모세혈관으로 타고 대사를 안 하고 림프 대사를. 왜? 림프가 큰 것까지 대사가 가능하거든요. 모세혈관에서는 지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림프 대사를 해가지고 동맥으로 정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방 대사는 일반 대사하고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도 소화 과정이 대체로 이해가 되지? 어떤 과정을 통해가 이해가 되는지. 소화기관들은 1차적으로 입이 있고, 두 번째 식도가 있고, 세 번째 간이 있고, 썰기 있고,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가 전부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화관은 어느 게 있느냐? 구강, 입이죠. 입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구강, 두 번째 인두. 인두가 3개가 있어요. 이제 비인두, 구강인두, 후두인두, 얘가 3개가 있어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약 한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인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어, 식도. 식도는 서서 세웠을 때 평균 한 30cm 정도 되는 꽤 긴 기관이에요. 소위 말하는 30cm 자만하다 이 말이죠. 이게. 입에서 재면은 한 40cm 넘어요. 꽤 긴 기관이죠. 이 기관이. 식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죠. 위장이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위 밑에 12지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있고 12지장이 3개가 있어. 12지장이 하나가 뭐예요? 12지장 공장 회장이 이제 소장이죠. 이게 소장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12지장, 두 번째는 공장, 세 번째는 회장. 해가지고 꽤 길어요. 이 길이가 7m가 넘어요. 긴 사람은 8m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소장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죠. 대장은 첫째가 뭐예요?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요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보다 짧아요. 대장은 1.5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 넓어요. 대장은 지름이 한 7cm가 됩니다. 소장은 1.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소장이고,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 크기, 폭을 본다는 이야기죠.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갈 때까지 한 7cm 정도 되니까 꽤 넓은 관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9m에서 한 10m 정도까지 되는 긴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소화관이고, 그 다음에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는 물질은 배출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장을 통해 배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 물이 70%, 그 다음에 찌꺼기가 30% 이렇게 이제 보통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소화계통의 관계통이에요. 그럼 입에서 시작해가 항문까지의 소화 관계통이에요. 이 관계통은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이라 했죠. 옛날에는 다 몸 안으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것을 소화관은 몸 밖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위가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위천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궤양이 심해지면 이제 천공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안에서 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공이 나면 복막염이 발생해가 심한 경우에 사망하죠. 안에서 안으로 흘러가지고는 바이러스가 없죠. 몸 안에 전부 청정기관이잖아요. 그죠? 청정기관인데, 근데 왜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키느냐? 밖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관 안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해서 밖에 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관을 보는 인식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걸 소화관 자체도 입 안으로 왔어. 소관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입은 어디가 아니냐? 입을 벌리면 밖이에요. 벌린 상태는 밖이야. 닫은 상태는 아니에요. 맞죠? 항문은 늘 열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몸은 항상 몸 밖이다. 항상 몸 밖. 그 다음에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관계통이 아닌 따로 있는 소화계통인데 부속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침샘입니다. 타액선이라고 하는 침샘이고, 두 번째가 간이에요. 간은 확실히 몸 안이죠. 간은 몸 안이죠. 그죠? 전부 다 연결돼요. 간은 몸 안이고, 그 다음에 담낭은 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간의 뒤편에 붙어가지고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몸 안이죠. 그 다음에 췌장도 몸 안이죠. 이런 것들은 간의 우리 소화기계의 부속선들이. 그럼 소화관은 아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간계통과 비관계통이 있는데, 관계통은 입에서 항문까지의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관계통은 그 기관들은 그 안에 있는 타액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췌장까지 보는 기관으로 본다. 이해되시죠? 빠르지 않지? 네. 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온 건데, 입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내가 소개를 다 드렸어요, 거의 다. 자, 여기 이제 입입니다. 이게 이제 귀죠. 여기서부터 소화기관이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계통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하선이에요. 이게 볼치기 할 때 이하선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 우리 볼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도 아기도 볼치기 하는 아이들 있나요? 우리는 클 때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성장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감염이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릴 때 우리 막 흑자 먹고 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하선염이 꽤 넓죠 이게. 이게 그 저작근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이 저작근 중에 보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근육이 교근이라고 하는 씹는 근육이 이게 우리가 입을 닫고 벌리고 하는데 크게 5가지 근육이 관계합니다. 입을 벌리는데 3개의 근육이 관여하고 입을 닫는데 2개의 근육이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교근이에요. 이게 교근이 하부, 중부, 상부 이래 가지고 이쪽에 광골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럼 이 광골공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나타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딱 거의 이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적었어요. 이게 침샘인데 이게 이제 이하선이에요. 여기에서는 침이 하루에 아까 그 0.5리터, 500ml에서 한 1리터 정도 하루에 놓은다 했잖아요. 한 200cc 정도 하루에 생산합니다. 크기는 엄청 큰데 생각보다 침을 생산하는 양은 많지 않아요, 이게 침샘입니다. 이게 이 침샘이 있는 이 부분이 피로에 굉장히 저항하는 근육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 이 버티는 게 뭐냐면 이 교근이 버팁니다. 우리 피로를 다 받아요. 한 피로의 한 40% 이상을 제가 소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말도 하기 싫다잖아. 입맛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씹어가 노동을 또 해야 되거든. 일하기 싫은 거예요. 지도 피곤하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근육이 교근이 몸에서 가장 질긴 근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면 말도 하기 싫고 입맛도 뚝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입맛을 올리면 지가 또 노동해야 되잖아. 그럼 노동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피로에 저항 근육이 교근이 이 저작근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이게 이하선하고 거의 딱 붙어 있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피로에 가장 저항 근육 중 하나가 이게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도 이게 제2의 심장이라거든요. 시간 나면 자꾸 종아리 알통 있잖아, 알통을 자꾸 만져줘. 그걸 만져주면 정맥이 위로 뻗쳐가지고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데 도움 돼. 발을 앉아있을 때도 한 30분에 한 번 정도라도 발을 서로 이렇게 몇 번씩 두들겨 주는 거. 톡톡톡 치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안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판막이 올라가는 정맥이 올라가야 되잖아. 내가 다음 주에 정맥이 올라가야 돼. 어떤 힘으로 올라가는 한 방에 못 차고 올라가요. 중간에 막 이게 문들이 막 있어. 피가 올라가면 탁 닫혀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바로 못 차고 올라가요. 좁게 올라가면 다치가 좀 쉬다가 또 올라오고 할아버지가 언덕 올라가는 거 똑같은 식으로 올라가요. 피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발을 두드려주면은 판막이 팍 열리면서 정맥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좋다고. 어쨌든 이게 피로에 굉장히 저장하는 근육이 그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목 후두죠, 이쪽에. 후두 쪽에 이제 보이죠. 자, 이게 이제 턱 아래에 있대가지고 악하선이야. 악하선. 이 양쪽에 이래 있죠, 이게.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하선이에요. 이게 악하선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이 관이 있죠? 그죠? 관이 있다가 하죠. 이건 뭐죠? 내분비예요, 외분비예요? 왜 외분비예요? 도관이 있으니까. 관이 있으면 내분비다. 외분비다. 관이 없으면 내분비다. 내분비는 뭐예요? 표적기관을 통해 어디서 분비돼요? 피를 통해 가지고 피를 통해서. 그죠? 그럼 침은 어디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분비하잖아요. 외분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분비, 내분비는 안으로 들어온다, 밖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도관이 있다, 외분비. 도관이 없다, 내분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침샘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악선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해?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안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거는 외분비인데 이게 이제 입 안으로 이게 분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루에
700ml 정도가 분비가 돼요.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분비를 많이 하는 기관이다, 이거가. 그 다음에 이거는 혀 아래에 있거든요. 혀 아래에. 그래서 이거는 설하선이에요. 설하선. 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분비를 합니다. 혀 아래에, 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우리 볼 옆에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 느낀 적 있어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이하선에서 이렇게 관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밑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악하선이나 설하선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침이, 여기 혀 밑에 침이 막 보이고 하는 게 다 많이 밑에 악하선에서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이 침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리터 전후의 침을 시시각각으로 필요할 때마다 분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조종합적이죠. 예를 들면 뭐 쇼그렌 증후군이 온다든지 하면 몸이 건조해지면은 침샘 분비가 잘 안 돼요. 이게 침은 우리가 먹고 나면 일부는 또다시 순환을 해 올라오기도 하지만 밖으로도 많이 나가죠. 많이 흐르기도 하고 많이 마르기도 합니다. 물을 지속적으로 안 마셔주면 이런 액들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들어도 4리터, 5리터가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이것만 분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조직액들이 필요해요. 윤활액들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 장부 기관마다 심장 어디에도 전부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 여러분들 청소할 때 걸레 마르면 물 뿌려줘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수액들이 다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뿜어져야 돼. 도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도 적셔줘야 되고 이게 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액들이 막 퍼지고 그다음에 윤활액들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윤활액이라든지 활랑액이라든지 이런 액들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분비되는 활랑액의 수도 밑에서 다니에요. 적지가 않아 이게. 윤활액도 마찬가지죠. 관절액 이런 것들도 이 좀 윤활액들이죠. 이게 전부 뿜어져야 됩니다. 이 물이. 그래서 이게 수액을 잘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많이 먹는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3리터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목마를 때 먹는 겁니다. 목이 조금 탄다 이러면은 자꾸 먹어주고 마셔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내 몸을 쓰는 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누가 침샘 아니고 이게 이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그 식도가 시작되는 부위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인두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비인두라는 게 있고 입 안쪽에 뒤쪽에 보면 이제 구강인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후두인두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식도입니다. 식도. 식도가 기도의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옆에. 뒤에. 식도는 기도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 앞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예요. 기도고 기도로 넘어가는 거고 식도는 뒤에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왼쪽 기관의 왼쪽 편에 뒤편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식도는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 식도가 이제 내려가는 건데 식도는 이제 잘룩이 있어요. 잘룩이 세 번의 잘룩이 있어요. 식도는 길이가 한 서 있는 과정에서 평균 한 30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이제 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0cm 정도 되는데 첫째가 위에 이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요. 거의 평균 한 10cm 정도로 나눠서 봤을 때 위의 근육은 골격근하고 똑같아요. 소위 말해가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골격근하고 비슷해요. 즉 다시 말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골격근은 수위근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게 평활근이라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이렇게 삼킬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근육이거든. 내가 의지로 쓸 수 있어. 내가 하겠다. 되잖아, 이게. 이게 식도 위쪽이다, 이 말이죠. 아래에는 안 돼. 내가 식도 아랫부분을 움직여 보겠다. 위장하고 붙어 있는데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근육은 민문이근이라 하거든요. 소위 말해가 이거는 근육, 그 내장근이다, 얘기. 내장근. 내장근은 내가 못 움직이는 근육이랬죠. 못 움직이는 근육이고 이거는 마음대로 안 돼.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골격근과 내장근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근육을 절반으로 잘라서 골격근과 내장근으로 반반씩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은 약간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화의 과정인지 기능이 변하는 과정인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해요. 어쨌든 중간 부분은 골격근의 역할과 민문익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여. 그게 다. 만 움직이 지 알아서 움직이는 내장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룩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후두 쪽에 잘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에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이 횡격막이 이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은 아래로 쭉 터져가지고 호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숨을 내쉬면 이게 올라와서 숨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도 막이 아니고 근육이에요. 이게 일종의 막의 형태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식도가 요래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뚫고 내려가요. 뚫고 내려가면은 그거를 막을 뚫고 내려가는 그 부위가 약간 잘록해요. 잘 체하는 데가 맨 마지막 이 자리에서 제일 잘 체해요. 보통 이게 잘록부에서 많이 체하거든요. 잘록부에서. 근데 식도 이쪽의 잘록부는 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부분이라 잘 안 채. 가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유명한데 맨 잘 차는 데가 어디냐면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는 위장하고 내려가면 바로 위장이거든. 내려가서 위장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쪽에서 잘 채요. 근데 식도 이쪽 부분에는 이게 선이 있어요. 식도와 이거 인두를 연결짓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둥근 금이 이렇게 딱 끄지가 있어요. 근데 위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분문이라 그래요. 분문이라고 하는데 이 분문은 금이 없어.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횡격막을 뚫고 여기 뚫고 내려가잖아요. 이거 동맥이에요. 여기 식도예요. 이게 기관이에요. 이게 정맥이야. 이게 정맥이고 이게 기관인데 기관 뒤편에 식도가 있죠. 있고 그 뒤쪽에 이제 동맥이에요. 이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이 심장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하대동맥이라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상대동맥이라가 심장이 만들어지면 뿜으면 위로 쭉 뻗어져가지고 전신으로 훅 내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식도인데 내려갈 때 위장하고 만나지는 부분, 이 접합부가 좀 잘록해. 잘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채요. 이게 식도 부분은 가시 같은 거 조심해야 돼. 가시 같은 거 이게 작은 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 좀 굵은 가시들 있잖아요. 이게 딱 걸리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 어렵거든요. 이 수술해가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보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안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기 시작하죠. 식도 암으로 가는 거지. 가시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굵은 가시가 있다라면은 밥으로 밀었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랬잖아.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밀어 넣으면 밀리 내려간다는데 점점 깊이 박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게 식도가 이게 가는 가시 있잖아요. 이 위장은 제가 말씀드린 위장은 중추신경의 말을 듣지 않는 데죠. 자율신경계예요. 위장은 지가 알아서 생각해요.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장은요, 이 위장관, 소위 말해가 우리가 이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즉 위장에서 시작해가 소장, 대장을 내려가는 기관은요,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중추신경, 즉 뇌나 척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 교감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 구심성 신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때로는 뇌하고 교신도 주고받는데 수틀어지 뽑으면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래서 위에는 뭐가 많느냐면 혈관이 엄청 많습니다.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충분하잖아요. 뭐 흡내는 이거지. 위지는 그거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들어가다가 여러분들 얇은 가시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가시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캑캑하고 잘 안 나오잖아요. 두세 번 캑캑 하면은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확 올라오고
이 무슨 뜻이에요? 위산으로 녹이 뿌겠다는 거예요. 위장에 있는 음식물을 막 들어올려.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놀로게 하는 문이 있어요. 모놀로게 문이 있어가지고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위지가 이 문을 자기의 직권으로서 열면서 위산을 올려서 그 가시를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때 가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냐. 굵은 가시다. 뭐 고래 가시가 걸렸다. 이래 되면은 고래는 먹을 수 없네. 어쨌든 큰 가시가 걸렸다. 이래 되면은 위가 자기가 판단해. 이거 내가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래 판단해 보면은 포기해버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꺼지면 되죠. 안 꺼지면 그게 썩어요. 썩으면서 그 주변 조직을 괴사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가시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알고 써야 되는 거 사실은. 모르고 쓰면은 가시 그거 무시라고 막 큰일 나네 장관이. 그다음에 예? 그래. 처음엔 괴로운데 식도는 신경이 없어요. 예? 그 위에는 평활근이랬잖아요. 위에는 평활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데 심장 쪽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뭐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먹기 전에 반드시 입안에서 맛보고 내라라 한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을 뜨겁다 이러면 상황 보정을 뱉어야 돼. 그걸 삼켰잖아요. 식도가 이제 상하는 거죠. 식도가 상한돼서 위산이 올라오잖아요. 위산이 식도를 녹여버려요. 이게 그 식도에는 보호 점막이 없습니다. 식도. 위장은 보호 점막들이 다 있어. 소위 말하는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식도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위장기관하고 그 조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식도는 상당히 연약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전에 항상 습관적으로 조금만 마시보고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60도, 70도 넘어가면은 식혀야 돼요.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는 건 30도, 40도예요. 이게 단백질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예요. 40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녹아요.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면은 형체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목에다가 40도 이상의 그걸 넣는다. 식도로 내려가고 저 밑에 저 뭐예요? 이 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변형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위장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는 점막 조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위도 40도 이상 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40도 하면은 상당히 뜨거워요. 우리 탕에 들어가면은 그 탕 온도가 38도, 뜨거운 데가 43도 아닙니까? 열탕이. 열탕 들어가면 피부가 뜨겁다 하잖아요. 피부는 버티지. 왜냐하면 각질층도 있고 투명층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층이 표피층이면 4개층이나 있고 그 안에 또 진피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어. 그래서 이게 때도 있잖아요. 이 각질층이. 보호막이에요. 다 보호막을 하는 건데 식도는 보호막이 없어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랫동안 안 눌리니까 잘 안 듣네. 그지? 일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 내려가면은 이제 이 간입니다. 그죠? 간이, 간 보세요. 크죠? 간이 여기만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간이 여기 정중앙이잖아요. 이게 간의 반, 이게 이제 우리가 우상엽이라는 거거든. 간은 반으로 쪼개져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 중간에 인대가 붙어 있어. 이게 낫처럼 생길 때가 낫인대라고 해요. 그걸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 왼쪽이 좀 작아. 그죠? 작아요. 이게 오른쪽이 좀 커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이게 오른쪽이 좀 커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위장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놓여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인데 요 결장 바로 위에 이 위장이 있고 위장 위에 이렇게 간이 있어. 이게 12분 늑골이거든요. 간의 맨 밑에가 12분 늑골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12분 늑골에. 12분 늑골은 여러분 배꼽 있죠? 배꼽이 있는 위치가 2번 요추예요. 2번 요추. 늑골이 흉추가 12개가 내려오면은 허리뼈가 5개가 내려오거든. 두 번째 허리뼈의 위치와 배꼽 위치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해가 우리가 배꼽 뒤로 들어가면 요 뒤에 만져지는 게 두 번째 요추다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요추. 근데 이게 두 번째 요추가 콩팥이 그까지 내려와 있어요. 3번 요추까지 콩팥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되면 콩팥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실 알고 있어야 되지. 어느 정도. 뭐 여러분도 몰라도 우리는 이게 침을 놓기 때문에 이 침이 들어가 가지고 밑에 어느 동맥을 뚫어서 어디로 해가지고 어느 기관까지 갈 수 있다. 그 깊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뚫는 거죠. 기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간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이제 금상돌기죠. 이게 금상돌기가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느냐. 뭐 여러분들 명치 있잖아요. 명치. 여기가 명치거든요. 여기에 명치 끝이에요. 뼈가 있죠. 이게 소변 금상돌기. 여기까지 간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우리가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 여기까지 내려 왼쪽까지 다 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은 보호받지를 못해요. 늑골이 대부분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늑골이. 간은 100% 보호받지를 못해요. 네. 뚫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늑골 아니죠. 이 부분은. 여기 늑골 밖이거든요. 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간이라는 이야기죠. 이쪽은 안쪽에 들어와 있죠. 이 간이 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질 수 있어요. 간은 눕혀가지고 오른쪽 늑골 아래를 힘을 쫙 빼고 손을 쑥 집어넣으면 간이 만져져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안 만질 때도 있는데 간이 부은 사람이 있거든. 간이 부은 사람들은 만져져요. 안쪽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깊이 쑥 들어가, 늑골 안으로 손이 들어가거든요.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늑골 끝이잖아요. 요 끝이 이렇게 만져진다니. 예? 간이 뭐 침묵의 장기다,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한다. 그거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요. 간이 아프면은 간만큼 진짜 비명 소리가 큰 장기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 비명을 안 지르는 건 췌장이 안 지르지. 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받을 줄 몰라서 그래요. 간의 사인을 못 받아서 그렇지. 간의 사인을 딱 받으면은 간은 지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지. 자, 이게 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소장이죠. 소장은 세 개로 나눈데 있죠. 하나는 12지장. 요 뒤에 있어요. 이렇게 위장 여기 이제 위장 끝이거든요. 여기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요 행행결장은 뒤로 연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이 손가락 12개 길이다 이 말이죠. 이게 12지장이라는 게 12개 지 손가락 장 길이만큼 엄지손가락 빼고 요거 8개 요거 이제 해가 이렇게 12개다. 평균적으로 대체로 한 12cm 정도 된다. 뭐 이런 건데 자가 없을 때 이 이름을 짓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지장이에요. 이게 길이가 한 18c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지장인데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뒤로 연결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장이 어디로 꼬이느냐면 왼쪽 상부로 와요. 요 중에 이렇게 딱 자르면은 왼쪽이 5분의 3 되겠죠. 오른쪽이 5분의 2쯤 되겠죠.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그 다음에 오른쪽 3분의 2 상부 이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 자리 이게 회장이에요. 공장은 옛날 수술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이 자리가 늘 비어 있더라네. 텅텅 비어 있더라. 해서 그 당시 의사들이 공장이라 이러면 장은 장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더라. 내가 생각할 때 성질이 좀 급한 모양이라. 음식물이 회장으로 많이 몰리겠지. 공장으로 쭉 다 내려가고 나면 나라가 회장에서 대장으로 쑥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 이게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겠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면 공장이다. 이거는 뺑뺑 돌면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뺑뺑뺑뺑 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7m예요. 이게 이 길이가 뺑뺑뺑 도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공장이죠. 이게 실제로 이게 공장이고 이게 이제 회장인데 여기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게 이제 뒤에 숨어 있는 12지장, 이쪽과 공장, 이쪽에 회장, 이것이 전부 12지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장이다,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장이에요. 대장은 이게 충수돌기죠. 충수돌기는 여기에 찌끄리기 같은 머리카락 같은 거 오물이 들어가면은 맹장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맹장 수술했다고 하는 거는 이걸 잘라낸 게 아니고 이걸 잘라낸 거예요. 이 충수돌기염이에요. 정확한 말은 맹장염이 아니고 충수돌기염. 맹장은 뭐냐면 이게 맹장이에요. 여기 있네. 여기 맹장이에요. 맹장은 못 잘라요. 자르면 안 돼. 맹장 자르면 줄줄 흘러요. 이 맹장은 뭐냐? 이게 이제 회장하고 연결됐죠. 회장은 소장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맹장은 앞이 안 보이면 눈을 감았다 해가 맹인이라 하잖아요. 맹장은 막혀 있다 뜻이야. 막혀 있다. 장이 이거 막혀 있잖아요, 이게. 예? 막혀 있어. 여기서 이게 맹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게 이제 충수돌기. 이 충수돌기는 방향성은 일정하지 않는데 주로 소장 쪽이나 직장 쪽을 향해서 많이 뻗어 있다. 이게 맹장이에요. 맹장에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잖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결장이에요. 요까지가 결장이거든요, 요까지가 다 결장인데 올라간다. 이 상행결장이에요. 상행결장은 부착돼 있어요. 복부에 부착돼 가지고 고정이고 이게 이제 횡행결장이에요. 이 횡행결장 옆으로 간다 이 말이죠. 횡행결장은 부착이 안 돼가 떠요. 횡행결장은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변비가 대부분 이쪽에 많이 막혀 있어. 이쪽에 막혀. 그래서 이게 무겁잖아요. 그럼 이 쳐져요. 밑에까지. 심지어 요 아래 골반까지 이게 골반이거든요. 이게 요 골반까지 쳐지는 경우도 있대. 횡행결장은 이게 쳐져요. 이게 횡행결장이에요. 횡행결장 요 자리가 우리 배꼽 위에 한 2cm 위로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 배꼽이 요 정도에 있어요. 그게 배꼽이고 배꼽 위에 살짝 지나가고 있고 배꼽에서 한 3, 4cm 위에가 위장의 바닥면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바닥면은 아닌데 하여튼 위장 아래예요. 이게 위장 아래라는 말하면 왜냐면 위장은 아래라는 말은 위전데 이게 맨 위에 있거든 사실은. 하여튼 위장의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 쪽 정도 되는 위치예요. 여기가 여기 이제 배꼽이 요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배꼽이다. 이게 횡행결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내려오죠. 하행결장이지. 하행결장.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중력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 중력에 따라 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중력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많이 들어. 이게 때는 특별한 운동을 해.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연동 운동을 보통 많이 하는데 연동 운동은 잘 안 돼요. 식도에서 내려가는 운동이라든지 위장에서 내려가는 운동이라든지 소장에서 이동하는 운동은 대부분 연동 운동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동 운동으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팽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쭉 짜듯이 우리가 쭈쭈바 짜듯이 밑에서 쭉 짜면 위에 쭉 올라가면 빨리 팍 짜고 올리고 이래 한 개씩 올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요까지가 사실상 요까지가 이제 하행결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 10cm 조금 넘는 길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S자 모양으로 생겼거든 이게 S자 모양. 그래서 이게 S결장이라고 S결장. S자 결장인데 이것도 네 부분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맨 위에 있잖아요. 상부라 하고 그다음에 상행부 옆으로 가면 횡행부, 하행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S결장. 그다음에 요 밑에 이 15cm 정도 되는 이게 직장이에요. 이게 여기 직장이에요. 15cm 정도. 그 밑에 이제 항문이 있어. 항문 끝에는 이제 관략근이 있죠. 관략근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관략근, 하나는 외관략근이에요. 소위 말해 조임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지가 알아서 해요. 자율신경이에요.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안 나와. 이거는 뭐예요? 안에 있는 내관략근이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걸 문을 열어도 안에 지가 열어줘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략근하고 협상을 잘해야 돼. 변비가 있는 사람은. 외 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좋을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는데 안에 끈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살살 달래야 돼. 달래가지고 안에 게 열려야 밖에 게 열립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안에 밖에 건 뭐냐면 내가 외출 중인데 화장실이 먼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이때는 외 관략근을 조아가지고 화장실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 관략근과 내 관략근이 합의가 잘 되었을 때 원활하게 이제 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끝에 보면은 관략근이 여기 보면 여기 관략근이 있죠. 이게 이제 S 결장이고 이게 이제 관략근이 여기 있어. 이렇게 보시면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문까지의 소화기계의 그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